영화배우 톰 행크스는 2007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창문 하나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건물은 섬뜩해 보였다. 이 건물은 맨하튼 남부에 있다. 화려한 마천루로 가득한 맨하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 이곳의 공식 명칭은 AT&T 롱라인 빌딩으로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소유하고 있다. AT&T는 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 건물이 완공된 1974년은 베트남 전쟁과 소련과의 냉전이 진행 중이던 혼란의 시기였다. 1974년은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던 시기였지만 양국은 서로를 믿을 수 없었다. AT&T의 자회사 뉴욕 전화국은 뉴욕 맨하튼의 장거리 전화 교환 허브를 위한 마천루를 건축회사 존 칼 웨네킨 어소시에이츠에 의뢰하면서 소련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1974년 5년간의 공사 끝에 뉴욕 맨하튼의 높이 550피트, 지상 29층, 지하 3층의 마천루가 완공되었다. 외벽은 화염 처리된 스웨덴산 화강암과 조립용 콘크리트 패널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 건물에는 창문이 단 하나도 없고 10층과 29층에 돌출된 사각형 환기구만 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 건물은 소련의 핵 공격으로 인한 핵폭발과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뉴욕시 전체에 정전이 발생해도 2주 동안 1,500명이 생존 가능한 충분한 식량과 물, 발전기 연료가 보관되어 있다. 뉴욕타임즈는 2016년 이 건물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비밀 정보 수집 장소라고 폭로했다. 미 국가안보국 NSA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으로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식 출범했다. NSA는 1988년 영국의 기자 덩컨 캠벨이 NSA와 세계 최대 통신 감청망 에셜론에 대해 폭로하기 전까지 그 존재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직이었다. 2013년 전직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의 규모와 업무에 대해 폭로했는데 그에 따르면 NSA의 직원은 현역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3만 8천여 명이며 한 해 예산은 8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약 2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CIA보다 훨씬 큰 규모다. 스노든은 NSA가 이런 인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프리즘이라는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인물과 일반인들의 전화통화, 문자, 이메일, 인터넷 사용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시찰해왔다고 폭로했다. 캠벨과 스노든이 폭로한 에셜론과 프리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에셜론 프로젝트의 뿌리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영미 안보 협정에 따라 양국이 통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고 곧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계 3개국이 가세하면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에셜론 프로젝트를 주도할 전문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1952년 NSA가 설립되어 에셜론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되었다. 2013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파트너로 포함되었다. 기존 앵글로색슨계 5개국 간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 자료도 공유하지만 한국, 일본, EU 등은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는다. NSA는 매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30억 건 이상의 전화, 이메일, 항공기 군함의 이동 등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첩보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120대 이상의 군사위성, 4가지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에셜론 프로젝트의 4가지 해킹 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7년부터 사용된 광범위 통신 감청 시스템으로 웹페이지, 온라인 비디오, 파일 전송, SNS 등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 두 번째는 슈퍼컴퓨터 딕셔너리다. 사전이라는 뜻처럼 모든 음성 언어, 문자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다. NSA가 설정한 키워드가 감지되면 위험도가 자동으로 분류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NSA 요원이 배정되어 직접 감시한다. 세 번째는 해킹 프로그램 X키스코어다. X키스코어는 마약사범, 테러리스트, 살인 청부업자들이 사용하는 추적이 매우 어려운 딥웹을 추적할 수 있는 분석 툴이다. 네 번째는 통신 해킹 프로그램 스키드로우이다. 스키드로우는 이메일, 채팅, 스카이프 통화, 암호빈, 인터넷 검색 기록을 포함한 위성 데이터를 가로채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타이탄 포인트라는 곳에 스키드로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타이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NSA의 대량 데이터 수집 장소. 타이탄 포인트가 앞서 설명한 뉴욕 맨하튼의 AT&T 롱라인 빌딩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NSA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곳이 NSA의 시설이라고 증언했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전 AT&T 기술자 마크 클라인은 AT&T가 미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증언했다. NSA는 미 국방부 소속 정부기관이다. AT&T는 역사적으로 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밖에도 NSA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타이탄 포인트는 뉴욕시에 있고 NSA는 이곳을 은폐하기 위해 FBI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타이탄 포인트에서 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 대상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UN,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을 비롯해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한국도 주요 도감청 대상국이었다. NSA의 비밀기지는 맨하튼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러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 있다.